예천 목재문화체험장이 이달 개장합니다. 그런데 거리가 멀고 부대시설이 없어 문제입니다. 동안동 농협조합장 후보들은 조합원의 복리 증진과 농산품 판매를 대폭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5명의 후보를 소개합니다. 대구 경북 전역에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시민들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경산 한 아파트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예천군 목재문화체험장이 오는 20일 개장합니다. 나무를 활용한 공예를 체험할 수 있는 곳인데요. 거리가 멀고 부대시설이 없어서 관광객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20일 개장하는 예천 목재문화체험장입니다. 지금은 임시 개방 중으로 2달 동안 360여 명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개장 이후 확정된 예약 건수는 단체 3건, 개인 18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에서 상대적으로 거리가 멀고 유동인구도 적습니다. 부지 선정 자체는 이제 이게 짓기 전에 그 전에 예천군에서 이제 휴게소를 지어놨었는데 이게 중앙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이러다 보니까 휴게소로 역할을 이제 제대로 못 해가지고 이 부지를 선정하게 되었고. 중앙고속도로 개통 이후 유동인구가 줄자 휴게소를 폐업했고 수년째 방치하다 목재문화체험장 부지로 선정한 것입니다. 유동인구가 없는 곳에 또다시 목재문화체험장이 들어선 것입니다. 부지 선정 이후 예천군은 유동인구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곤충연구소 인근으로 부지를 이전하려 했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옮기지 못했습니다. 차량을 이용했을 때 안동과 영주, 예천에서 목재체험장까지 거리는 최대 1시간 정도 소요되는 데다 주변 부대시설도 마땅치 않습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라도 현재 위치에 건립한 것이 바람직했다는 입장입니다. 여기 돼야 되지. 왜냐면 군 땅인데 군 땅에서 그냥 파고 지으면 되는데 왜 돈 들여가면서 몇십만 원씩 주고 그 땅을 사가지고 그 짓느냐 이 말이지. 예천군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인근 시군에 지속적인 홍보를 확대해 방문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학교 이래 합하니까 인근 시군에는 한 363개소, 그리고 관내에는 이제 어린이집하고 다 합해 63개소 이래 파악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연초에 안내문하고 공문을 보내가지고 5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목재문화체험장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장 전 촘촘한 홍보 계획 수립과 부대시설 확충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오는 13일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농협과 수협 등 조합원의 투표로 조합장이 선출될 예정인데요. 경북 안동의 동안동 농협조합장 후보자들을 홍정표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지난 2008년 설립된 동안동 농협, 신형 보험 사업과 유통 구매 사업을 통해 조합원의 이익을 창출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해 조합원 3,233명의 투표로 조합장을 선출하게 됩니다. 기호 1번 김한규 후보는 1953년생으로 전 안동시의회 7대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고 현재 백암교육재단 이사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안동 농협 조합원 여러분, 황금 돼지띠가 시작된 지도 벌써 3월입니다. 금년에 농사 잘 지어서 대박 나시고 우리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또 동안동 농협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김한규가 투명한 경영으로 정말 혁신적인 농협 경영을 하겠습니다. 김한규 후보는 예금과 대출 이자율을 조정하고 사과 판매를 위한 해외 시장 개척, 지역의 콩농사를 확대해 두부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우리 동안동 농협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 동안동 농협의 공판장을 우리 농협이 직접 경영해서 조합원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경영쇄신을 해서 우리 동안동 농협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호 2번 배용규 후보는
1954년생으로 전 동안동 농협 설립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동안동 농협 조합장입니다. 우리 농협은 경영이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6억 600만 원의 흑자를 달성하였습니다. 과일 간식 사업의 확충과 사과의 해외 수출 등 사업을 연속적으로 시행하여 도약하는 동안동 농협을 만들고자 다시 한 번 더 조합장이 되고자 합니다. 배영규 후보는 동안동 유통센터에서 공판장을 자체 운영하고 안동에 제3회 농산물 공판장 개장, 동남아에 사과 수출을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습니다. 과일 간식 사업의 확충과 사과 해외 수출 외에도 동안동 유통센터에서 공판장을 자체 운영하고 타농협과 합동으로 안동에 제3회 공판장을 개장하겠습니다. 농산물 판매 전담팀을 구성하여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3번 이찬진 후보는 1960년생으로 전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과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했습니다. 조합장 후보 기호 3번 이찬진이 인사드립니다. 생동감 넘치고 믿음직하고 든든한 조합원님, 반듯한 농협을 세워 안동농협과 통합을 위해 새싹을 활짝 틔웁시다. 경제사업과 신용사업 분야에서 획기적 계획을 통해 우리 농협은 깨끗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이찬진 후보는 안동농협과 통합 추진, 사과의 브랜드화, 농산물 경매장 운영, 조합원 자녀 장학금 지급과 문화교실 운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우리 농협은 농약, 농자재 입찰제를 도입하여 특별사업으로는 대마 재배를 통해 농가 소득을 창출하고 조합원님의 자긍심과 동안동 농협의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농촌이 잘 살아야 나라가 바르습니다. 낙수물이 바위를 녹이듯이 기호 3번 이찬진이 해결하겠습니다. 기호 4번 김대년 후보는 1958년생으로 전 동안동 농협 전무와 전 동안동 농협 임동 지점장을 역임했습니다. 동안동 농협 조합장 후보 기호 4번 김대연입니다. 저는 35년 가까이 농협에 근무하면서 어렵고 힘든 시기를 많이 겪어왔습니다. 농협 경영이나 위기 대처 방법에 대하여는 누구보다 자신 있다고 자부합니다. 말로만 하지 않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김대년 후보는 경제사업 확대를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고 실익이 되는 조합사업 확대, 농협의 광역합병 추진을 공약으로 준비했습니다. 현재 우리 농협은 성장과 퇴보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변화와 혁신 없이는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먼저 농산물 유통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언제나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합 경영에 반영시키면서 다 함께 조금씩 전진하는 동안동 농협을 만들겠습니다. 기호 5번 손인석 후보는 1966년생으로 전 동안동 농협 이사, 현재 길안면 만음일이 이장입니다. 고령화, 정해지지 않는 소득 구조, 농협이 잘 살 수 있는 환경, 정치적인 역할을 할 때입니다. 농협과 조합원이 서로 상생하고 살기 좋은 긍정의 힘, 새로운 힘으로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기호 5번 손인석을 선택해 주십시오. 손인석 후보는 조합 공판장 직영을 통한 판로 개척, 경쟁 입찰을 통한 값싸고 질 좋은 농자재 보급, 조합원을 위한 생활 밀착형 복지를 약속했습니다. 30년간 농사를 지으면서 누구보다 잘 살고 농협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 농촌을 지켜주신 조합원 생계형 복지도 전문 경영, 책임 경영, 실익 배당을 제대로 실현하는 동안동 농협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5명의 후보를 두고 치러지는 동안동 농협조합장 선거, 조합원들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정표입니다. 경북 경산의 한 아파트에서 부패한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산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4시쯤 경산시 사동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 신고가 들어와 확인한 결과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해당 아파트에 거주하던 주민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난다는 경칩인 6일, 오늘도 맑은 하늘은 보기 어려웠습니다. 아침부터 봄비가 부슬부슬 내렸는데도 고농도의 미세먼지를 모두 씻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6일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127 마이크로그램, 경북은 148 마이크로그램으로 모두 매우 나쁨 수준을 보였습니다. 밖에 나오면 숨이 턱 막히는 공기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하루 종일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힘들어가지고 마스크가 없으면 못 살겠어요. 뭐 걸리는 거지. 목이 이상하니. 미세먼지 누가 뿌리는 것도 아니고 날라오는 거. 우회전 그거 하는. 밖에 나가는 게 좀 어려워서 나가지 말라고 해서 좀 그래요. 대구와 경북 전역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지난달 22일 첫 발령 이후 두 번째입니다. 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적용됐고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됐습니다. 곳곳에는 먼지를 없애기 위해 물을 뿌렸고 공공사업장들은 평소보다 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정부는 차량 2부제를 민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들어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체감은 못 하고요. 거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저한테는 딱히 체감은 안 느껴지네요. 차량을 줄인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빨리 될 것 같지는 않고 일단 다른 나라에서도 너무 공장 같은 매연 심하니까 그런 것도 서로 타협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차 그거 한다 하는데 잘 안 지켜지는 것 같거든요. 밖에 세우고 들어가고 있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잘 안 된다고 생각해요. 새 정책 시행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시민들. 또 한편으론 시민들도 다 함께 동참해야 한다며 응원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그래도 어쨌든 계속 앞으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는 저는 거기에 찬성하는 편이고 앞으로 이제 애들을 생각해서는 저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고.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다 이제 같이 동참을 해가지고 다 같이 동참해가 해야 되죠. 뭐 혼자 한다고 되나 뭐.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주문도 이어집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미세먼지가 많이 별로 안 난다고 생각해요. 사실 또 바람도 이제 그 바다 쪽으로 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대륙 쪽에서 좀 불어오는 게 많이 우리 쪽에 좀 심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정부가 어떻게 뭐 외교를 잘하든지 해서 좀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숨 쉬는 것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요즘 많이 답답하시죠? 보다 좋은 정책들이 많이 나와서 잘 자리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정책들이 시행될 필요가 없는 맑은 공기로 가득한 세상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파란 하늘 보기가 정말 어려운 요즘입니다. 뿌연 미세먼지가 며칠째 대구 경북을 뒤덮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미세먼지 상황과 저감 대책에 대해서 취재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권미경 기자, 수도권에 이어서 6일 대구 경북에도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죠. 오늘 하루 대기 상황 어땠습니까? 네, 오늘 대구 시내를 돌면서 지역 곳곳의 대기 상황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전에 비가 잠깐 내리기는 했지만 하루 종일 탁했는데요. 평소 선명하게 보이던 건물들도 잘 보이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네. 6일 초미세먼지 농도는 한때 대구가 세제곱미터당 127 마이크로그램, 경북이 14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습니다. 대구와 경북 모두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이었습니다. 며칠 사이 마스크를 끼고 외출한 시민들도 눈에 띄게 늘었는데요.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목도 칼칼하고 눈도 따가고 그리고 이거 마스크 이게 옛날 거 마스크 이걸 한데 지금 마스크 사러 가려한데 또 약발 거 없다 하네 이 약발. 봄 되고 이렇게 미세먼지 심하다 그러면 피부에 좀 더 뭐가 막 생기고 그런 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신경이 많이 쓰이고 좀 집에 있는데도 창문도 못 여니까 되게 답답하고 그런. 미세먼지 때문에 힘들어하는 시민분들의 목소리 직접 들어봤습니다. 올해 들어서 유독 미세먼지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지 어떻습니까? 네,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구 경북은 3일의 하루꼴로 미세먼지가 나쁨이었습니다. 올해 일평균 초미세먼지 수치 자료를 정리해봤습니다.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일수로 치면 모두 65일이었는데요. 네. 이 가운데 대구는 25일, 경북은 22일 동안 초미세먼지가 나쁨 상태였습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횟수를 살펴보면요. 65일 동안 미세먼지 주의보는 경북이 5번, 대구에 1번 내려졌습니다.
초미세먼지주의보는 경북 14번, 대구 7번이었습니다. 지난해와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미세먼지주의보가 경북은 2번, 대구는 아예 없었고요. 초미세먼지주의보는 경북 5번, 대구가 2번 발령됐습니다. 이렇게 같은 기간이지만 주의보 발령 횟수가 거의 2배에서 3배 차이가 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왜 올해는 유독 이 미세먼지가 더 심한 겁니까? 네, 우선 중국발 미세먼지가 심해졌다는 것, 그리고 대기 정체 현상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쓸어내면은 좋을 텐데 약하게 불다 보니까 대기가 정체되고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게 되면서 공기가 갈수록 탁해지는 겁니다. 상황이 참 심각하죠. 이 미세먼지 줄이기 위해서 정부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6일 비상저감 조치의 일환으로 어떤 것들이 이루어졌습니까? 네, 우선 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실시됐습니다. 그리고 대기 오염물질을 내뿜는 일부 공장과 공사장들도 평소보다 운영 시간을 줄이고 물을 자주 뿌리는 등 먼지가 많이 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는 등 여러 가지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그렇게까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상 공사장들은 먼지를 줄이기 위해서 공사 시간을 줄이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하지만 소규모 건설 공사장들은 이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단속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를 뒷받침할 조례가 대구와 경북 모두 없기 때문인데요. 네. 대구는 3월, 경북은 4월 중으로 미세먼지 저감 조례를 만들어서 무인 단속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지만 빨라야 내년 하반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 아쉬운 점은 경북엔 미세먼지 측정소조차 제대로 없는 곳이 많다는 겁니다. 네. 23개 시군 가운데 절반 정도가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어서 인근 지역의 미세먼지 정보를 가져다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측정소 개수를 계속 늘리겠다고 했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 목도 칼칼하고 눈도 따끔거린다고 호소하는 주민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민들의 건강 또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만큼 보다 실효성이 있고 또 강력한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겠죠. 권미경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미세먼지 때문에 눈곱이 생긴다거나 목이 칼칼하다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5분 브리핑 오늘 이 시간에는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건강관리 요령 알려드립니다.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관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우리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미세먼지의 위해성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지요. 미세먼지가 건강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되게 좀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지만 첫 번째 불편합니다. 우리가 생활하는데 되게 이제 호흡하는 것도 불편하게 될 것 같고요. 질병으로 보게 되면 이게 이제 우리 폐암도 많이 발생시킨다 그러고요. 또 나이 드신 분들에서 우리 뇌졸중 아시겠지만 심근경색증이라든지 뇌혈관 질환을 이렇게 유발한다고 되어 있는 게 미세먼지입니다. 이게 이제 발암 물질로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특히나 이 어린이나 또 임산부, 또 우리 흔히 말하는 취약계층인 노인들,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미세먼지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질병들이 악화되거나 네. 또 어린이 같은 경우는 또 성장 발달 장애, 임산부 같은 경우는 또 태아가 좀 건강하지 못하는 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게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안 좋은 물질이라고는 알고 있었지만 발암 물질이기까지 하다라는 점 참 충격적입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가급적 외출을 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게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렇게 건강 관리하는 게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말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야기해서 마스크 착용하라는 나라는 없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권고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가 이제 매우 나쁨 이렇게 되면 일단 불필요한 결국에 이제 쓸데없이 이제 밖에 나다니지 않아야 된다.
이제 불필요한 외출은 삼가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가장 중점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는 이제 개인의 어떤 선택인 것 같습니다. 선택인데, 어린이라든지 또 임산부, 노약자 이렇게 기존 질병이 있으신 분들은요, 마스크를 착용하시게 되면 되게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죠. 숨이 찬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마스크를 착용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되고, 실제로 우리가 이제 건강 예방 활동이라는 게 미세먼지가 많을 때, 오히려 뭐 오늘 같은 날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햇볕도 좋으니까 산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능하면 물을 많이 마셔서 일단 먼지 이렇게 점막을 조금 수분이 있게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뭐 그런 이제 예방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제가 이제 주지하게 이제 좀 예방을 이야기하는 분야는 기존에 이제 질병을 가지신 분들이 미세먼지가 이렇게 매우 나쁨으로 이렇게 기상 예보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혹시 밖에 이제 다니시다가 증상이 발생하면 무조건 병원으로 빨리 가시는 게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예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뭐 마스크의 효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한데 마스크를 쓰면 더 좋지 않다, 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마스크를 쓰시는데요. 쓰는 거는 개인의 선택입니다. 선택인데 마스크를 써서 호흡이 불편하다 그러면 그거는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호흡이 불편하다는 것은 산소가 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예를 들면 호흡기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만성 폐쇄성 질환 환자라든지 천식 환자들이 마스크를 끼고 밖에 나가는 거는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네. 그분들은 아예 이제 외출을 자제해 주시는 게 맞고요. 네, 네. 지금 마스크도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숫자가 높을수록 더 호흡하기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인체에 오히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어린애들이 마스크를 끼면서 잘 놀고 뭐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좀 불편하다 이렇게 하면 숨이 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린애들한테도 또 다른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게 이제 그런 게 학계의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거는 권고하지 않고요. 뭐 학교 입장에서, 학자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보통 봄 황사철에 뭐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속설도 있지 않습니까? 삼겹살 구워 드시면 미세먼지가 쓸려 내려간다, 이런 속설이 있는데 맞습니까? 또 어떤 음식을 먹으면 좋을까요? 돼지고기 근거 없는 이야기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우리 통속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걸 뭐 과학적으로 입증된 게 없습니다. 네. 오히려 미세먼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좋고요. 왜냐하면 건조하게 되면 더 자극 증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거니까요. 점막이라든지 이런 곳이. 또 이게 어차피 미세먼지가요.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뭐 혈관으로 들어가든지 어떻게 들어가든지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산화 스트레스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흔히 노화 방지하는 항산화 그 어떤 식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비타민 C라든지 과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섭취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잘 드시고요. 잘 드시고 적절히 운동이 필요합니다. 네. 미세먼지가 있다 해서 밖으로 안 나가서 그냥 조용하게 이제 집에 있는 것보다는요. 건강하신 분 같으면 오히려 움직이는 게 더 유익하다는 여러 연구들이 좀 있습니다. 네. 뭐 심각하긴 하지만 우리나라 정도의 미세먼지 수준이라면 집에 가만히 있기보다 운동하는 게 더 건강에 좋겠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동국대학교 예방의학과 이관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일) 오전 11시 의성군 신평면에 위치한 교차로에서 70대 할머니가 몰던 트럭에 90대 노인이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의성경찰서에 따르면 신평면 인근에서 7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1톤 트럭이 보행기를 끌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90대 할아버지를 들이받았으며 머리와 등에 심한 충격을 받은 노인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70대 할머니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할아버지를 미처 발견하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2019 대구 국제섬유박람회가 6일부터 8일까지 대구 엑스포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섬유업체 313곳과 해외 바이어 200여 명이 참가해 섬유산업 동향과 다양한 기술 등을 공유합니다. 청송군이 축제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올해 주요 축제 추진 방향을 결정했습니다. 제33회 주황산 수달래 축제는 수달래 증식과 자생지 복원 등 개체수 확보 시까지 잠정 중단하고 사과 축제는 오는 10월 31일부터 나흘간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수달래 축제 잠정 중단은 군락지 감소와 개체수 급감으로 수달래꽃 없는 수달래 축제를 해오면서 관광객들의 실망과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입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지역의 이슈를 콕 짚어드립니다. 이슈 토크를 시작합니다.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됐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진 것은 지난달 22일 이후 두 번째인데요. 이 시간에는 이 미세먼지 문제, 지역 상황은 어떤지 조정훈 오마이뉴스 기자, 또 백경렬 경향신문 기자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5일은 관측 이래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점령했던 날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최악의 미세먼지가 장시간 한반도에 머물면서 수도권에서는 사상 최초로 엿새 연속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정부가 미세먼지 추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부터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정부는 지난 5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노영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미세먼지 관련 긴급 차관회의를 열었는데요. 네. 기존 저감 조치 외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 추가 조치를 확정을 했습니다. 네. 우선 도심지 주요 도로변에서 살수차 운행을 확대하는데요. 또 지하철과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에 대해서도 출퇴근 시간대를 전후해 물청소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또 불법 소각 단속과 차량 공회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는 이날 오후 각 시도와 긴급회의를 별도로 열었습니다. 그리고 네.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과 함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을 추가했는데요. 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전력 수급 등을 고려해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네. 환경부와 보건복지부는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로 했는데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인공 강우 실험도 조속히 재개할 방침입니다. 예. 정부는 또 중국과의 협력과 관련해서는 미세먼지 예보 실시간 공유와 그리고 저감 사업 확대 등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요. 지금 뭐 이제 숨쉬기조차 힘들다. 라는 볼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충청권에 비하면 약하지만 대구 경북의 미세먼지 상황도 좋지 않습니다. 지난달에 한 차례에 이어서 6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발령이 됐습니다. 지역 상황은 어떤지 한 번 더 짚어주시죠. 네,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대구와 경북 지역에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네. 대구시는 6일 오전 6시부터 저녁 네. 9시까지 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혔고 예. 경상북도도 같은 기간 울릉군을 제외한 도내 22개 시군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고 알렸습니다. 네.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란 초미세먼지의 평균 농도가 세제곱미터당 50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예. 다음 날도 같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측될 때 고농도 미세먼지가 일정 기간 유지될 때 이렇게 내려지게 예. 되는데요. 일단 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가 적용돼서 6일의 경우에는 홀수 차량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날짜에 해당하는 차량만 출입할 수가 있는 건데요. 네. 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이 제한되고 아울러 대기 배출 시설이나 비산먼지를 발생하는 공공사업장은 조업 시간까지 단축하게 됩니다. 네. 그래요. 그래도 뭐 이번이 두 번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 발령이라서 그런지 교육청도 좀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우선 수도권인 서울에서는 최근 미세먼지가 네.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면서
각급 학교에서 실외 수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네. 또 지역에서는 대구시 교육청이 지난 5일 정오쯤 그 대구 전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이 됐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주의보 조치사항을 내렸습니다. 예. 조치사항에는 실외 수업 시간을 단축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각급 학교 내 식당 그리고 식당 안에 있는 기계 또 그 기구를 세척을 하도록 했습니다. 호흡기 질환 등 미세먼지 민감군 그리고 고위험군 학생 관리 대책에 대해서도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지난달에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실무 매뉴얼을 각 학교에 안내한 바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예, 어린 아이들 또 어르신들, 노약자들에게 더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좀 교육청이 발빠르게 앞으로도 계속 대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답답한 건 지금 이번 미세먼지처럼 최악의 상황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그런 기상청의 전망이 나와 있어서 더 염려스러운데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이 국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 이게 언제까지 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십니까? 네. 네, 지난 5일 오후에 경북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네.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됐는데요. 네. 6일에 경북 지역 전역에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한다는 속보였습니다. 예. 연일 계속되는 고농도 초미세먼지 현상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7일에는 바람이 불면서 농도가 다소 낮아질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그 이후에는 당분간 미세먼지를 씻어낼 비나 또는 날려버릴 바람 예보가 없는데요. 앞으로 숨막히는 날들이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기상청 중기 예보에 따르면 6일에는 경기, 강원, 경남, 제주 일부 지역 그리고 7일에는 경북, 강원 일부 지역 또 10일에는 제주 지역에 비가 올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예. 하지만 미세먼지를 씻어내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입니다. 예. 또 다만 이제 기상청은 10일 비 예보에 주목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현재는 10일 그 제주에만 비가 올 것으로 예보가 됐지만 예. 앞으로 강수 영역이 내륙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기상청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8일부터 15일까지 주로 그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권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요. 예. 네. 이 경우 바람은 좀 다소 약해지겠지만 먼지가 한반도에 축적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네. 10일 제주 지역에 예보가 된 비가 저기압 이동에 따라서 북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요. 아무래도 강수 구역이 좀 넓어질 수 있다 이렇게 네. 보고 있는데요. 예. 비가 전국적으로 영향을 줄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하늘에서 비가 좀 내려줬으면 또 비와 바람에 좀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잿빛 한반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렇게 최악 또 최장의 미세먼지에 갇힌 이유는 뭐라고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일본 기상협회 홈페이지 자료를 조금 분석할 네.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를 보면은 미세먼지 흐름이 한눈에 보이는데 네. 결과를 보면 지난 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네. 중국 쪽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 덩어리가 예. 한동안 지속되다가 바람을 타고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네. 6일 이후에야 조금씩 분산돼서 사그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주변 기류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이고 있는 그런 형태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바람을 타고 중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되고 대기 정체로 인해서 국내외 오염물질이 같이 축적돼서 빠져나가지 네. 못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기온까지 오르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급속도로 짙어졌다고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중국의 최대 정치 행사죠. 양회 기간에 있었던 이른바 양회 블루라는 네. 게 있는데 양회 블루란 중국 정부가 이 정치 행사 기간인 양회 기간 동안에 대기오염 배출 시설을 폐쇄해서 일시적으로 공기질을 개선시키는 조치인데 네. 이번에는 이런 점도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 좀 이게 뭐 우리나라만 또 우리 지역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인접한 국가들과 좀 협조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최근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역 기업체와 손을 잡고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문제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라는 점입니다. 이건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네, 지난달 25일이죠. 포항에서 그 포스코 대회의장에서 권영진 대구시장 그리고 이철호 경북도지사 또 자율 책임 저감 네. 참여 기업체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그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 사업 등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을 시행해 왔는데요. 예. 미세먼지 농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민의 기대 수준에는 좀 미치지 못한다 이런 그 지적이 네.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감 대책만으로는 대기질 개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주변 영향 지역과 협력 및 다양한 오염원 관리를 위해서 대구 경북이 기업체와 함께 공동 대응으로 나서기로 한 것이죠. 네. 올해부터 2022년까지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미세먼지 정보 제공 및 비상 저감 조치 발령 시에 그 상호 소통 체계를 구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기업체에서는 감축 목표 달성을 지원을 하고 우수 사업장에는 표창 등 협약 내용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습니다. 예. 또 자율 책임 저감 참여 기업체에 대해서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그 조치 발령 시에 가동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또 미세먼지 2차 생성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과 예. 질소산화물을 감축하도록 했는데요. 연차별 배출 오염물질 총량 감축 등 목표 달성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뭐 저희가 이슈토크에서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국민의 안전 또 건강 하나 더 추가하자면 교육에 관련된 문제들은 조금 더 과하게 대처해도 좋겠고 좀 협업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미세먼지 저감을 비롯해서 저감 및 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줄여서 미세먼지 특별법이라고 하는데 본격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특별법이 시행되더라도 실질적인 조치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 지자체가 좀 조례 제정을 비롯해서 좀 이렇게 뒤따르는 그런 정책들을 시행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 상황이라고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특별법에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네. 환경부 기준치인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서면 비상 저감 조치를 발령하게 돼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역에서는 이 같은 조치가 제대로 지켜지지가 않고 있는데 네. 그 이유는 핵심인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이나 시민이 참여하는 차량 이부제, 네. 또 사업장이나 공사장의 조업 단축 등의 조치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인데요. 예. 이는 특별법 시행에 따라서 지자체의 조례 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데 예. 이게 그 실질적으로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미세먼지 특별법이 공포된 이후 6개월이 지난 동안 단속이나 처벌 근거를 담은 조례가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 대구시는 조만간 대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도심 운행을 제한할 예정인데요. 자동차 운행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지만 네. 일단 대구시는 무인 단속 시스템이 구축 완료될 때까지 2020년 상반기까지는 네. 궤도 위주로 시행할 예정이어서 이마저도 실효성에 의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말씀대로라면 문제는 지금 당장인데 당장 심각한데 대책 마련은 대책은 좀 한참 지나서 효과가 나타나는 뭐 그런 모양새예요. 그래서 좀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뭐 병으로 좀 비유하자면 지금 당장 아픈데 처방은 장기적인 안목에서 뭐 몇 년 이렇게 치료하시면 건강해지실 겁니다. 뭐 이런 얘기로 좀 비유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경북도의 경우가 더 그런데요. 경북 지역의 경우에는 노후 경유차의 운행 제한 관련 조례가 오는 6월쯤에 생길 네.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안에 발의된다면은 2020년쯤에나 시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는 기존의 노후 경유차를 줄이겠다는 게 아니라 예. 자연스럽게 현재 전기차나 수소차 보급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좀 확대가 되면 미세먼지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 이것과 좀 다름이 없지 않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네. 올해부터 2022년까지 경상북도와 대구시가 미세먼지 정보를 교환하고 비상 저감 조치 발령 등 소통 체제를 구축하게 나섰고 기업체의 관축 목표 달성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체제 구축에만 헛수로 4년이 걸리는 겁니다. 네. 그 대책이 늦다고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올해 안으로도 당장 체계를 구축하고 네. 시행에 나서야 한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시급성을 느껴가지고 조만간 대책을 좀 내놓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대구시와 경북도도 이와 발 맞추어서 긴급 조치들이 조금 시행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좀 갖게 합니다. 네, 그래요. 지금은 이게 처방이 여러 가지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긴급 조치도 지금 당장은 긴급 조치가 필요하고 좀 중장기 비전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듀얼로 두 가지로 다 챙겨야 될 것 같아요. 당장 필요한 것들 좀 빠르게 협의해서 의사결정해서 챙기고 또 중장기적인 비전도 같이 갖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일 오전 그 울릉도를 제외한 경북 전역에 지금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었습니다. 그리고 포항시가 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6일부터 미세먼지 핵심 현장 특별 점검에 나선다는 그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포항시가 이 재난재해 관련해서는 조금 발빠르게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포스코라든지 철강공단이 있기 때문에 네. 포항시가 좀 더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 후속과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이 따른 것입니다. 특히 올해 1월 초부터 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한 주의보 발령 그리고 비상 저감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령되는 등 시민 생활 불편, 건강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포항시는 미세먼지 발생 핵심 3대 현장인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생활주변 대기 배출업소 378개소의 폐기물 불법 소각 현장에 대해서 집중적인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시는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서 확인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관련 법령에 따라서 강력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또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서 위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업장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요. 뭐 각종 질병에 붙은 별칭 중에 침묵의 살인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미세먼지도 지금 어떻게 흡수되고 있는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그냥 불안하기만 하지 마스크 하나로 지금 대응하고 있거든요. 우리 시민들, 국민들이. 끝으로 이게 뭐 이제 이번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중장기적인 안목에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현재 그 차량 2부제 대책이 대표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는 대책 가운데서는 그나마 가장 좀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2부제 같은 경우에 지금 공공기관만 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도 제가 조금 전에 그 공무원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왔는데 요즘 대화 주제가 다 미세먼지 아니겠습니까? 네. 들었을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공공기관만 이렇게 제한을 해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시민의 동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전 국민적인. 그래서 아무래도 이게 그 정부에서 긴급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 같은데 당분간은 차량 2부제 뭐 이런 대책이 나왔을 때 시민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따라서 지금 모두가 지금 심각성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대비는 물론 필요하겠죠. 마스크를 끼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부 대책도 조금 따라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뭐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지금 뭐 수도권만큼 심각하지는 않다는 이유로 지역의 미세먼지 저감 대책 좀 걸음마 수준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지역민의 건강이 위협받는 심각한 재난이라는 사실 꼭 인지하고 지금이라도 좀 조금 더 발빠른 대책 마련 또 정책들을 시행해 주시길 더 힘써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탁한 공기가 말썽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은 날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깥 활동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입니다. 기온은 아주 포근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상 2도로 시작해서 한낮에는 13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흐리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 않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가시거리가 짧은 곳이 있으니까요.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번 주는 비 소식이 잦습니다. 목요일 오전 한때 비가 지나고 나서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는데요. 비의 양은 많지 않아서 답답한 먼지를 해소하기엔 부족하겠습니다. 이제 한낮 기온이 1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을 물씬 느낄 수 있는데요. 일교차가 크게 벌어진 만큼 체온 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